나만의 방이 없으면 생각도 빼앗긴다. 버지니아 울프가 말한 내면의 주권.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을 먼저 생각하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라. 좋은 사람이라면 언제든 곁에 있어야 한다. 누군가 부르면 대답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면 달려가고, 갈등이 생기면 먼저 양보하라. 우리는 이런 사람을 배려 깊은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자신만의 시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조금씩 자기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전화가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가족과 직장의 요구가 끼어듭니다.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조금 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사람은 묻습니다. 나는 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를까? 나는 왜 결정을 내리지 못할까? 나는 왜 늘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릴까? 하지만 어쩌면 당신에게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각이 끝까지 생각될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을 문장은 이것입니다. 나만의 방이 없으면 생각도 빼앗긴다. 이 문장은 버지니아 울프의 직접 인용이 아니라 자기만의 방의 핵심을 오늘의 언어로 압축한 표현입니다. 울프가 실제로 말한 핵심은 여성이 소설을 쓰려면 돈과 자기만의 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울프는 연간 500파운드라는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했습니다. 그 숫자의 핵심은 사치가 아니라 남의 허락에 따라 하루의 방향이 바뀌지 않을 지속적인 독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방은 물리적 장소, 경제적 기반, 그리고 생각을 검열하지 않을 심리적 자유가 함께 이루는 상징입니다. 여기서 방은 4개의 벽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생각할 시간,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 아무 역할도 수행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사람은 방을 잃을 때 공간만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태어나고 자라서 하나의 판단이 될 수 있는 내면의 영토를 잃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명령할 때만 생각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과 경제적 여유, 거절할 권리와 고독할 자유를 잃을 때도 자기 생각을 잃어버립니다. 버지니아 울프, 의식의 흐름을 문장으로 옮긴 작가. 버지니아 울프는 1882년 런던에서 태어난 소설가이자 비평가였습니다. 델러웨이 부인, 등대로. 올랜도에서 그녀는 거대한 사건보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흘러가는 기억과 감정, 말해지지 않은 생각의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떠오르는 오래된 기억, 한마디 때문에 흔들리는 자존감, 겉으로 침묵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이어지는 수십 개의 문장. 울프는 인간의 마음이 하나의 목소리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부모에게서 배운 목소리, 사회의 기준을 대변하는 목소리, 사랑받기 위해 만든 목소리, 그리고 아직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한 자기 목소리가 함께 존재합니다. 1917년 울프는 남편 레너드 울프와 호가스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1928년에는 케임브리지의 두 여성대학에서 여성과 문학에 관해 강연했고, 이를 확장해 1929년 자기만의 방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여성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의 정의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도서관과 교육에 들어갈 수 있었고, 누가 돈과 시간을 소유했으며, 누구의 경험이 문학으로 기록될 기회를 얻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가 요구한 것은 화려한 서재나 부유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생존을 위협받지 않을 경제적 기반과 문을 닫고고 한 문장을 끝까지 써볼 수 있는 최소한의 자유였습니다. 울프는 왜 방을 요구했을까? 우리는 흔히 재능만 있으면 언젠가 세상에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재능이 있어도 배울 기회가 없고 생각할 시간이 없으며 표현하는 순간 생계가 흔들린다면 그 재능은 작품이 되기 어렵습니다. 울프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셰익스피어에게 똑같은 재능을 가진 가상의 여동생이 있었다고 상상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주디스 셰익스피어입니다. 주디스에게도 상상력과 언어의 재능이 있지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려 할 때마다 집안일과 조롱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녀가 런던으로 달아나 극장에서 일하려 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조롱과 착취를 겪습니다. 울프가 만든 이 비극은 한 개인의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능을 실행할 통로가 막힌 사회에서는 천재도 자기 능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같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오빠의 이름은 역사에 남고 주디스의 문장은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재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재능이 자라날 시간과 공간, 교육과 경제적 기반을 한 번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울프의 질문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자기 생각을 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타인의 요구에 반응하느라 생각이 시작될 때마다 중단하고 있는가? 1. 방은 사치가 아니라 자아의 경계다. 자기만의 공간을 요구하면 많은 사람은 먼저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족이 있는데 어떻게 혼자 있으려 하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문을 닫을 수 있는가? 하지만 방은 타인을 밀어내는 장벽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서 끝나고 타인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알려주는 경계입니다. 문이 있다는 것은 영원히 닫아두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열 시점과 닫을 시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계의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접근의 결정권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친절해 보이지만 누구의 감정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가족이 불안하면 나도 불안해야 할 것 같고, 누군가 실망하면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며, 다른 사람의 요청이 곧 나의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융의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좋은 부모, 희생적인 배우자, 성실한 직원, 언제나 침착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얼굴입니다. 그 얼굴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얼굴만으로 오래 살면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말할 기회를 잃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가? 나는 무엇을 싫어하는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자기만의 방은 모든 역할을 벌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잠시 역할을 내려놓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2. 반복되는 방해는 생각의 방향을 빼앗는다. 생각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편함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할 때마다 지칠까? 왜 그 사람 앞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못할까? 왜 성공하고 있는데도 내 삶이 내 것 같지 않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기억과 감정을 연결하며 조금 더 오래 그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화가 울리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해야 할 일이 끼어듭니다. 오늘날에는 문이 닫혀 있어도 휴대전화가 수십 개의 문을 동시에 열어놓습니다. 알림 하나는 몇 초에 불과하지만 생각의 흐름을 다시 세우는 데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종일 바빴는데도 정작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남지 않는 기묘한 피로를 느낍니다. 우리는 나중에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하지만 한 번 끊긴 생각은 처음과 같은 깊이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억눌러온 욕망이나 상처는 다시 마음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마음은 학습합니다. 내 생각은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요구가 내 생각보다 중요하다. 내 질문은 끝까지 생각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은 점점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해도 끝까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은 의지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시간이 즉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 내 생각이 중간에 잘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집중의 토대가 됩니다. 3. 경제적 의존은 생각을 말하기 전에 검열한다. 울프가 방과 함께 돈을 강조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존을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면 자유롭게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말했다가 관계가 끊기면 어떻게 하지? 거절했다가 경제적 도움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상대의 의견에 반대했다가 내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있으면 누가 직접 입을 막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문장을 수정합니다. 하고 싶은 말보다 상대가 듣고 싶은 말을 고르고 옳다고 믿는 선택보다 갈등이 생기지 않을 선택을 택합니다. 처음에는 현명한 타협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든 타협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양보했는지 알면서 선택하는 타협과 두려움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지운 뒤 그것을 선택이라고 부르는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하지만 타협이 반복되면 내가 원래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경제적 독립이 중요한 것은 돈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해서가 아닙니다. 돈이 최소한의 거절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가 부당하면 잠시 거리를 둘 수 있고, 이 일이 나를 파괴하면 다른 길을 준비할 수 있으며, 반대 의견을 말해도 당장 존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사람의 목소리를 지켜줍니다. 칸트가 말한 자율도 마음속 결심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지려면 그 판단을 표현해도 생존이 즉시 위협받지 않을 최소한의 기반이 필요합니다. 4. 타인의 시선은 내면의 감시자가 된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완전히 혼자 있지 않습니다. 결정하려 하면 부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나이에 그런 일을 해서 무엇 하느냐?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안정적인 길을 두고 왜 위험을 택하느냐? 글을 쓰려 하면 과거에 나를 비웃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걸 누가 읽겠느냐? 괜히 나섰다가 참기만 당하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지금 앞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의 감시는 사람이 떠나면 끝나지만 내면화된 감시는 사람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지기 전에 자격을 심사하고, 문장을 쓰기 전에 실패를 예고하며, 욕망을 인정하기 전에 부끄러움을 부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내 안으로 들어와 아무도 보지 않는 방에서도 나를 감시합니다. 그러면 멋지고 완벽하며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생각만 하려다가 생각 자체를 시작하지 못합니다. 자기만의 방은 단순히 혼자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면에 들어온 타인의 시선과 나의 판단을 구분하는 장소입니다. 이 생각은 정말 내 생각인가? 아니면 비난받지 않기 위해 고른 생각인가? 이 욕망은 정말 부끄러운가? 아니면 누군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먼저 부끄럽다고 규정한 것인가? 니체가 경계한 것도 자신의 가치를 만들지 못한 채 이미 만들어진 가치에 복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는 내 생각이라고 믿어온 것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이 타인에게서 빌려온 문장인지 드러납니다. 그 불편함을 통과할 때 자기 목소리는 아주 작은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사실 이 일이 싫다. 나는 늘 괜찮은 척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다른 삶을 생각해보고 싶다. 자기만의 방은 이 작은 문장이 비웃음당하지 않고 다음 문장으로 이어지는 장소입니다. 5. 혼자 있는 시간은 관계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사람들은 곧바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가? 사람들이 싫어서 그런가?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은 관계를 끝내고 싶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자신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수 있을 때 상대에게 매달리지 않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스스로 들을 수 있을 때 상대에게 내 마음을 알아맞히라고 요구하지 않고 더 정확한 언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오래 건강하게 연결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그 다음에는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상대가 그 희생을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알아주지 않으면 사랑은 원망으로 바뀝니다. 문제는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과 자기 포기를 구분하지 못한 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은 관계에서 도망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느끼고 어디까지 줄 수 있으며 어디부터는 줄 수 없는지 확인한 뒤 관계로 돌아가기 위한 장소입니다. 키르케고르가 보았듯 인간은 군중의 대답을 따르는 동안 자기 선택의 책임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에서 우리는 아무도 대신 대답할 수 없는 질문과 만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더 이상 나의 의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인가? 답을 아직 모른다고 해서 질문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종류의 방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문을 닫을 수 있는 물리적 방. 둘째는 시간을 스스로 배치할 수 있는 생활의 방. 셋째는 자기 생각을 조롱하지 않고 들어주는 내면의 방입니다. 물리적 방만 있어도 죄책감과 자기 검열이 가득하면 생각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속 자유만 강조하면서 돈과 시간의 현실적 조건을 무시하면 울프의 문제의식은 개인의 의지 문제로 축소됩니다. 자기만의 방을 되찾는 일은 이 세 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조금씩 함께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자기만의 방을 되찾는 4가지 방법. 1. 무엇을 빼앗기고 있는지 정확히 말하기. 나는 나만의 방이 없다는 말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물리적 장소가 없는 것인지, 혼자 사용할 시간이 없는 것인지, 쉬면 죄책감이 들어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는 것인지, 경제적으로 선택권이 없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에 정확한 이름을 붙이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고도 첫 번째 선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방이 없다면 책상 한쪽이 방이 될 수 있고, 긴 시간이 없다면 매일 30분이 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어렵다면 도서관이나 공원, 차 안의 한 자리도 잠시 생각을 이어가는 방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그 시간만큼은 내 생각이 다른 요구보다 먼저 존재한다는 약속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족이나 동료에게도 그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매일 저녁 8시부터 8시 30분까지는 혼자 생각하고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막연한 바람보다 분명한 시간표가 경계를 현실로 만듭니다. 2. 남는 시간이 아니라 먼저 지키는 시간 만들기. 할 일을 모두 끝내고 시간이 남으면 쉬겠다는 약속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책임이 끝나면 다른 책임이 생기고, 한 사람의 요구를 해결하면 또 다른 요구가 들어옵니다. 자기 시간을 남는 시간에만 두면 그 시간은 언제나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시간에 휴대전화 알림을 끄고 30분만이라도 먼저 지키십시오. 그 시간에 위대한 결과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못해도 괜찮고, 처음에는 침묵만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그 침묵은 내면이 비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너무 오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듣느라 자기 목소리가 아직 나오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종이에 3문장만 적어보십시오. 정답을 쓰려 하지 말고 검열하기 전에 첫 문장을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답과 실제로 느끼는 답이 다르다면 2문장을 모두 적어도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쳐 있는가? 최근 가장 자주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아무도 실망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가? 3. 타인의 요청과 나의 의무 구분하기. 종이에 2줄을 씁니다. 첫째 줄에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둘째 줄에는 그것이 정말 나의 의무인지 적습니다. 가족은 내가 언제든 전화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모든 전화를 즉시 받아야 하는가? 직장은 퇴근 뒤에도 답장을 기대한다. 그러나 나는 하루 종일 대기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내가 자신의 감정을 달래주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을 책임져야 하는가? 요청과 의무는 같지 않습니다. 거절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타인의 모든 실망을 막지 못한다고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계는 긴 설명보다 짧은 문장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내일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경계의 목적은 상대를 완벽하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과 판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나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데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 있다는 사실과 내 경계가 잘못되었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그 감정이 내 결정을 대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숙한 경계입니다. 4. 작은 경제적, 심리적 독립 준비하기. 모든 사람이 당장 독립된 집이나 서재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떠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독립은 어느 날 완성된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작은 거절, 작은 저축, 작은 공부, 작은 선택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감각을 만듭니다. 경제적 독립은 통장의 숫자만이 아니라 선택지를 늘리는 과정입니다. 하나의 기술, 한 사람의 조력자, 작은 비상금과 꾸준한 기록이 언젠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완벽한 방을 얻을 때까지 자기 생각을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확보한 10분, 작은 노트 한 권,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파일 하나도 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 문장을 남겨두십시오. 나는 아직 내 생각을 완성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결론을 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늦은 밤, 작은 방 안에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 조용히 타오르는 불빛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문 밖에는 해야 할 일이 남아 있고 세상은 여전히 여성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녀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누구의 기분도 먼저 살피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불완전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고 논리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처음 떠오른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를 타인의 조롱보다 먼저 자기 판단으로 검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자 첫 문장이 두 번째 문장으로 이어지고 오랫동안 설명하지 못했던 감정이 비로소 하나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작품이 천재의 머릿속에서 갑자기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작품은 한 사람이 방해받지 않고 생각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간과 경제적 기반이 없어서 비웃음 받을까 두려워 첫 문장을 지워서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까요?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것은 욕망이 없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타인의 요구가 너무 오래 당신의 욕망보다 먼저 말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생각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은 모든 관계를 끊거나 거대한 집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10분이라도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자기 생각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10분 동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들어본 경험 자체가 빼앗겼던 내면의 주권을 되찾는 첫 번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는 것은
사랑을 닫는 일이 아닙니다. 전화를 잠시 받지 않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자기만의 방은 타인을 미워하는 사람이 만드는 요새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기 위해 만드는 작은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자기 목소리는 처음에는 아주 작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지쳤다. 나는 이 선택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조금 더 생각하고 싶다. 그 작은 문장을 성급하게 지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의 목소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말할 기회를 기다려온 당신 자신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나만의 방이 없으면 생각도 빼앗깁니다. 그러므로 방을 되찾는다는 것은 내 시간은 존재하고 내 감정은 들을 가치가 있으며 내 판단은 끝까지 생각될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오늘 당장 완벽한 방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 아무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작은 의자 하나를 놓으십시오. 그곳에 앉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다 멈추었는가? 이번에는 그 질문을 너무 빨리 내려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생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문장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결론 대신 당신의 다음 문장을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당신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도 더 많은 충고도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단지 문을 잠시 닫고 자신의 목소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당신만의 방이었을지도 모릅니다.